코르티스의 기획 의도는 뭐냐? 폰을 내려놔라. VCR 의상체인지 우리는 그딴 거 없다. 우리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팝 아이돌이 아니다. 우리는 뭐다? 영 크리에이터 크루다. 우리는 대학 공연 가서도 사람을 뛰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팬들인 코어들도 같이 뛰자. 케이팝 팬들이 우리 오빠들이 먹을들까지 뛰놀게 만드는 건 기분 좋고 자랑스럽고 그 영상은 몇 번이나 돌려볼만 한데 내가 십몇만 원을 내고 정식으로 보러 간 콘서트에서 모슈핏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케이팝 산업이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이게 반감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보이그룹 하면 무조건 코르티스입니다. 무조건 코르티스인데 코르티스가 벌써 단독 공연을 열었어요. 발표한 곡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공연을 열었습니다. 18일, 19일에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첫 월드 투어.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Put your phone down. 이게 엄청나게 뜨겁고 예매도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공연 끝나고서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아요. 팬덤 내에서도 의견이 막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가 뭐였냐 하면 공연 시간 자체가 일단 짧았어요. 1시간 40분 정도였고 앵콜을 포함해서 레드레드를 4번 불렀고 영크크를 5번 불렀다라는 후기가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상 교체도 하나도 없었다. 한 벌로만 공연을 했다. 그리고 아이돌 콘서트에서 되게 흔한 VCR 연출도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탈덕 콘서트였다, 절약 콘서트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거 가지고 뭐 코르티스 콘서트가 부실 콘서트였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이브가 코르티스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오면서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문제였어요. 되게 조마조마했던 문제였고 그게 이번에 터진 것 뿐입니다. 코르티스라는 그룹이 브랜딩해가는 방식에서 처음부터 안고 있었던 그 구조적 긴장감이 터진 사건이에요. 이미 징조들은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콘서트는요, 굉장히 현재적인 체험이에요. 콘서트는 그 안에서 느낀 사람들과 그거를 직캠으로 혹은 밖에서 전해 들은 사람들의 소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몇몇이 어떤 콘서트를 갔다 와서 그 콘서트 별로였어, 진짜 별로였어 라고 하고 후기를 보고 야, 그 콘서트 망했대 라고 판단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콘서트는 호불호가 갈리고요, 큰 콘서트일수록 그 호불호 리뷰가 많이 갈려요. 그리고 인터넷에 흔히들 떠도는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콘서트들 중에서도 만족스러웠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박효신 콘서트는 첫 공연은 굉장히 음향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았지만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뒤로 갈수록 되게 좋아졌다고 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김동률 콘서트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알던 곡을 많이 안 해줘서 별로였어 이런 후기들도 있었지만 김동률 오랜 팬들은 오히려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요번 코르티스 콘서트랑 되게 비슷한 일 중에 하나가 제니 루비 콘서트였는데 제니가 루비 앨범을 내고 공연을 했을 때 온라인에서 괜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러닝타임이 짧았다? 그리고 앨범 수록곡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흔히 제니 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이제 기대를 하려고 갔던 빛이 나는 솔로 이런 걸 안 해줬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군종병으로 데리고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휴가까지 내면서 그 공연을 갔다 왔거든요. 걔가 제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걔가 갔다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인터넷에서 여론이 안 좋던데 어땠어? 하니까 그 친구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이 응? 목사님 개쩔었어요. 너무 좋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적 여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 콘서트는 쓰레기였다라고 단정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 콘서트가 거기에 있는 관객의 니즈를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읽는 게 마땅합니다. 자, 이번 코르티스 공연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라이브와 분위기에 만족했다는 관객들 후기도 꽤 있었어요. 재밌었다라는 후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코르티스 콘서트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호불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K-팝이 문화를 어떻게 차용했는가, 그리고 차용한 문화를 브랜딩해가는 방식에서 기존의 K-팝 팬들이랑 정말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여기서 딱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코르티스라는 브랜딩 방식이 뭐였을까요? 이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영크크였어요. 영 크리에이터 크루.
안무부터 음악까지 그리고 그룹의 방향성까지도 멤버들이 주도적으로 만든다라는 설정이죠. 사실상 주체적인 아티스트 집단이다. 이거를 코르티스를 통해서 하이브가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케이팝에 대해서 늘 얘기했던 게 제 채널 예전부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케이팝 아이돌은 가수라기보다는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팝 아이돌들이 초반 연차에는 무조건 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로서 아티스트라는 가수라는 댄서라는 그 롤을 연기하기 위해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케이팝 아이돌이라는 롤, 그 배우를 벗어나서 아티스트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전 아이돌 현 배우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연예인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관과 설정을 진짜 난다긴다 하는 소속사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짜놓고 이번에는 얘네를 어떤 컨셉으로 데뷔시켜서 케이팝 팬들의 니즈를 채워줄까? 외모부터 시작해서 말투와 성격까지 모든 걸 세팅해서 내보내요. 물론 멤버들의 실제 성향과 그게 어느 정도 맞게 세팅은 하고 그게 캐스팅이죠. 그렇게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기획된 컨셉을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코르티스 같은 경우는 주체적 아티스트라는 롤을 이제 부여받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마틴이랑 제임스라는 두 캐릭터 때문이에요. 마틴은 데뷔 전부터 투바투, 데자뷰, 뭐 뷰티풀 스트레인저스, 아일릿, 마그네틱 같은 하이브의 다른 아티스트들의 타이틀곡 이름을 올렸어요. 작곡을 할 수 있는 멤버입니다. 작년 마마인가? 거기서도 이 코르티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마틴이 미디를 찍는 걸로 코르티스 무대가 시작이 됐어요. 제임스도 마틴과 함께 크레딧을 올렸고, 그리고 제임스는 무대를 보면 확실히 다르게 보여요. 안 묻은 무대는 확실히 다른 아이돌들이랑 결이 다른 거의 댄서에 가까운 무브를 보여주는 멤버가 또 제임스기도 합니다. 둘 덕분에 코르티스의 컨셉이 설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느껴져요. 저는 코르티스라는 그룹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칩니다. 보이그룹 중에 몇 년 만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애들이 얘네였어요. 특히나 저는 레드레드랑 영크크는 듣고 난 그냥 느크크 할래. 이거 영크크는 너무 아니야. 테파니아키가 뭐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 시즌 무대를 도는 걸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가 말이 안 돼. 남자 아이돌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관객을 뛰게 만드는 거를 저는 빅뱅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오글거리지도 않아. 영크크든 레드레드든 다들 사람들 뛰게 만들 만한 뱅어인데 그거를 실제로 소화하고 연출적으로 뛰게 만드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특히나 제일 놀란 건 레드불 행사 무대였는데 그 댄서들 무대에 코르티스가 섭외가 돼가지고 코르티스가 거기서 무대를 했는데 애초에 저는 그 팬층이 코르티스 팬층이랑 엄청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모두가 뛰노는 그 무대를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케이팝을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이 정도까지 기획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나? 얘네들이 이걸 단순히 연기한다고 해서 연습생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기획의 영역으로 이게 되나? 그냥 제 결론은 진짜 놀 줄 알만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진짜 놀 수 있는 훈련을 시켰고 그게 진짜 잘 맞아떨어져서 터진 거죠. 그런데 이 코르티스를 향한 꾸준한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네들이 영크크 천재 아티스트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힙합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코르티스가 갖고 나온 음악들이 레퍼런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굳이 어떤 곡인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표절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표절은 아니에요. 표절로 가기는 애매해요. 그냥 레퍼런스적 차용인데 이게 너무 대놓고 나온다라는 느낌이요. 왜냐면 여기까지 가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패션의 사운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레드레드의 그 특유의 베이스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다들 해외 아티스트들의 곡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운드 차용을 표절로 보기는 어려워요. 해외 팝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일이긴 해요. 몇몇 곡들이 민망할 정도의 노골적 레퍼런스를 쓰고 있었다라는 지적은 데뷔 초부터 있었죠. 사실 지금도 데뷔 초기도 하고. 이것 자체는 K-팝 산업의 치명적인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뮤지션 대 뮤지션의 음악적으로 도의적인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K-팝 산업 자체가 해외에 잘 나가는 사운드들을 차용해 와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만의 칼군무와 그 정제된 아티스트와 컨셉과 이런 게 뭐 덕지덕지 붙은 게 K-팝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케이팝 산업 음악 산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건 거예요. 뿌리가 음악이 아니야. 음악도 하나의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케이팝은 음악 산업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잘 나가는 것들과 오리지널리티를 섞어 만든 종합 콘텐츠 산업에 가까운데, 근데 여기서 문화적 차용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 사운드 차용, 패션적 차용을 넘어서서 공연 문법의 차원까지 차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투어 제목이 Put Your Phone Down이요. Put Your Phone Down. 폰 내리고 놀아라.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돌 팬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 팬들이 케이팝 콘서트에 가는 의도는 폰 내리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폰 들고 보러 가는 거예요. 애초에. 셋리스트를 보면 레드 영크크를 4번 5번을 박아버려요. 근데 이게 얘네가 곡이 없어서 단순히 레드를 4번 돌리고 영크크를 5번 돌리고 얘네들이 셋리스트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이 정도 곡 가지고도요, 연출적으로 신경을 쓰면 충분히 2시간 뽑을 수 있어요. 편곡 때려박아 놓고 뭐 하고 뭐 하면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어차피 거기 온 사람들은 얘네들의 전곡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커버곡 몇 개 받고 뭐 하고 왜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빅히트가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면요, 저는 지금 힙합 콘서트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힙합 콘서트가 아니라 해외에 제일 잘 나가는 트래비스 스캇이나 카니에의 콘서트 같은, 혹은 플레이보이 카티 같은 애들의 콘서트의 방식을 차용한 거예요.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에서 그 콘서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핀을 몇 번 했냐입니다. 핀이라는 그 공전의 히트곡 핀 하는 이 곡을 몇 번을 했느냐. 트래비스 스캇이 분위기가 뜨거우면 진짜 지랄을 하면서 그냥 막 fucking 막 핀 막 하면서 계속해요. 뉴욕 콘서트에서는 핀을 2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핀을 할 때마다 모시핏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요. 진짜 막 광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트래비스 스캇 콘서트는 얼마나 뜨겁냐 하면 그 사람들 뛰는 것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차용해온 코르티스의 기획 의도는 뭐냐? 폰을 내려놔라. VCR 의상 체인지. 우리는 그딴 거 없다. 우리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팝 아이돌이 아니다. 우리는 뭐다? 아티스트다. 우리는 뭐다? 영 크리에이터 크루다. 우리는 대학 공연 가서도 사람을 뛰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팬들인 코어들도 같이 뛰자.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팝 콘서트로서의 문법이 아니라 힙합 공연, 페스티벌 이런 문법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실제로 매체들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와요. 뭐 준비 부족이냐, 케이팝 콘서트 문법을 벗어난 새로운 실험이냐. 무조건 후자예요. 무조건. 지금 이게 얼마짜리 산업인데 뭔 준비 부족이에요. 철저히 의도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의도가 갑자기 콘서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코르티스 데뷔 앨범에 그 히트곡 패션의 가사가 있어요. 체력을 많이 닦아놔. 모시핏 하는 법 배워놔. 모시핏이 뭡니까?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광란으로 노는 게 모시핏이야. 코르티스는 시작부터 모시핏을 만들 수 있는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를 꿈꾸고 브랜딩이 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에게 보내는 신호가 여기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초대에 응답한 무대들이 실제로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대학 축제라던가 그리고 그 레드불 무대라던가 사람들이 광란으로 뜁니다. 진짜 놀아요. 근데 코르티스한테 진짜로 직접적인 돈을 쓰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붓는 팬들이 모인 단독 콘서트에서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코르티스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소비 문법이 그게 아니에요. 애초에 케이팝 팬덤의 소비가 뭐예요? 우리 오빠들 영상 찍고 모으고 앨범 모으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외형과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소장하고 그걸로 계속 돌려보고 서로 나눠보고 이게 케이팝이 돌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케이팝 팬들이 특히나 코르티스의 팬덤인 코어가 우리 오빠들이 먹을들까지 뛰놀게 만드는 건 기분 좋고 자랑스럽고 그 영상은 몇 번이나 돌려볼만 한데 내가 10몇만 원을 내고 정식으로 보러 간 콘서트에서 모시핏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나는 오빠들의 멋진 얼굴을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싶었다. 이 소녀들한테 모시핏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컨셉과 한국 팬덤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슴 아픈 명제를 하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케이팝을 향해 오래전부터 은근히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명제 중에 하나가 케이팝은 문화를 훔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팝 메이저 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 인디 뮤지션들이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근데 팝 메이저 씬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K-팝이랑 해외 메이저 씬의 작곡가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엮여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디 뮤지션들이 그런 얘기를 은근히 많이 해요. 뭐 이거 관련해서 코르티스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히 곡을 뺏긴다가 아니에요. 문화를 진짜로 이해하고 그 문화를 통해 발생하는 임팩트가 있는데, 그 문화를 통해서 생긴 특정한 임팩트의 멋있음만 추출해서 가지고 올려는 거죠. 트래비스 스캇의 핀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모시핏을 한다는 건 물론 그 기획도 있긴 했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라는 게 기획적으로 그 그림만 가져오려고 한다면 지금 기존의 이 시장을 소비하는 팬덤과 그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림이 오늘처럼 요번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짜치는 부분이 뭐였냐면 TNT 무대에서 20여 명의 댄서가 객석에서 모시핏을 연출을 했대요. 공연 리포트 기사에서 거의 연출 요소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공연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TNT 무대가 시작됐을 때 댄서들이 우르르 나와서 모시핏을 하는 것처럼 했어요. 이거를 모르고 찍은 해외 팬이 코르티스 관객석에서 모시핏이 일어났다, 우리 남팬들이 이렇게 신나게 논다라는 식으로 바이럴이 됐는데 거기에 한국 팬들이 보고 아니에요 이거 댄스예요 이런 식으로 또 정정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 자체가 좀 되게 짜친 거죠. 자발적 열기로 보일 만한 그러한 그림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냐, 바이럴을 위해서 일으킨 연출이 아니냐 의혹이 제기가 되는, 그리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아티스트적으로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뭐냐 하면 방시혁이 BTS를 브랜딩하는 방식에서 이번 3월에 공개된 그 넷플릭스 BTS 다큐멘터리에 이런 그 장면이 있거든요. BTS 이번에 첫 곡에 아리랑이 굉장히 대놓고 삽입이 됐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쪽이었고, 근데 방시혁이 그거를 넣자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거를 넣었을 때 외국인 관객이 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장면은 엄청나게 아이코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도하고 기획된 음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됐어요. 일본에서 일본 관객들이 이걸 따라 부르는 거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뽕이 찰 수밖에 없죠. 해외에서도 그것들이 바이럴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바이럴 될 만한 그림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다시 뽕이 차고, 이 방식을 방시혁이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모시핏도 저는 이거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아이돌 콘서트에서 모시핏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연출을 하고 또 그걸로 아마 바이럴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put your phone down이면 폰을 내리고 모시핏을 하자라는 건데, 근데 모시핏이 일어나는 그림 자체를 누군가 또 폰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코르티스에게 이게 타격이 있을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하트 투 하트 공항 논란이 있고 사람들이 공항돌이다 인터넷에서 공격을 해도 의미 없습니다. 하트 투 하트 지금 꽤 잘 나갑니다. 코르티스? 문제 없어요. 애초에 인터넷에서 코르티스에 대한 논란을 보고 까는 사람들은 애초에 코르티스한테 돈을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케이팝 팬덤이 너무 커져서 코르티스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코르티스한테 10,000원도 안 쓸 사람들이에요. 돈을 쓰는 건 팬덤이고요. 팬덤은 실망을 표현을 하기는 해도 탈덕이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연 티켓팅 할 거예요. 그리고 해외 팬덤 분위기는 국내만큼 그렇게 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피드백 왔기 때문에 이미 토요일 피드백으로 일요일에는 2시간 넘게 공연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코르티스의 위기가 아니라 케이팝 산업이 얼마나 대중과 멀어져 있느냐, 그리고 케이팝 산업이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이게 반감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르티스가 이 컨셉을 접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 안 접을 거예요. 아이돌 컨셉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계산돼서 차후 앨범까지 다 계획이 돼 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코르티스가 이런 폰을 내려놓고 뛰게 만든 아티스트 이미지를 정말로 원하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게 하나가 뭐냐면 전 콘서트를 꽤 다녀본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콘서트를 꽤 많이 다녔어요.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의상 체인지랑 VCR이 없었다는 게 콘서트 비판의 근거가 된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닌 콘서트는 물론 그런 콘서트도 있긴 했지만 그게 필수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팝 팬이 콘서트에 원하는 것이 기존의 다른 장르의 공연을 많이 다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오빠들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이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가 이제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체적인 관객이 돼서 같이 뛰놀자가 아닌 거예요. 적극적 관찰자의 입장으로서의 관객인 거죠. 자, 코르티스 쪽의 의지도 읽힙니다. 제임스가 이제 인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위버스에 다리에 쥐가 나도록 뛴 사람들, 숨이 차게 소리 지른 사람들, 헤드뱅잉 하면서 새 친구를 사귄 사람들, 모시핏을 즐긴 사람들에게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시핏을 즐긴 사람들이 돌발 상황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연에선 당연히 모시핏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코멘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팀 브랜딩의 확정적인 멘트인 거야. 우리는 팬이든 머글이든 뛰든 찍든 어쨌든 다 노는 공연이다. 우리를 소비하는 방식은 노는 거다. 만약에 한국 팬덤 소비 문법이 이거를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건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밀고 갈 거고 저는 이거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K-팝 아이돌은 너무 관람적이었어요. 연차가 좀 쌓여야지 뛰놀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코르티스는 뛰놀게 하는 아티스트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공연 때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면 이제 연출적으로 좀 지혜롭게 뛰놀게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관객이 폰을 제일 안 꺼내는 콘서트가 싸이의 흠뻑쇼인데 왜냐? 물을 졸라게 많이 뿌리니까 사람들이 핸드폰 망가질까봐 폰을 못 꺼내요. 기술적으로 잘 설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아티스트들도 헤드라이너들 공연을 보면 뭐 룰라팔루자든지 코첼라든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폰으로 찍으려고. 그러니까 폰을 내려놔라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연출을 해야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르티스의 브랜딩에 관한 거, K-팝이 문화를 차용하는 방식, 그리고 코르티스의 이번 콘서트가 왜 팬덤들이랑도 부딪혔는가.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적으로 일종의 검증하는 무대는 열흘 뒤에 있는 시카고 룰라팔루자 무대일 거예요. 이 룰라팔루자 무대에서 코르티스는 증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규모의 해외 관객을 대상으로도 코르티스는 이 사람들을 날뛰게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작동을 한다면 코르티스는 틀을 하나 더 깨는 보이그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명과 비판을 씻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더 큰 동력으로 뛰어가는 거. 이 팀이 K-팝 씬에 가져올 그 새로운 공연 문법이 어디까지 통할지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뚫고 갈지 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향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